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시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이죠. 일어나면 하루가 정말 다양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뭐 높은 일, 낮은 일, 좋은 일, 굳은 일. 하루가 드라마틱하게 오늘 하루 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시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사시가 되면, 사시는 9시 반에서 11시예요. 이게 좀 줄죠. 이제 인시하고 사시는 분명히 달라요. 가능성이, 인시는 위로도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도 많이 열려 있는데 사시는 좀 줄죠. 줄어요. 이게 만약에 미시가 되면 오후 이제 2시쯤 된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더 많이 줄죠. 점점 줄어가고 그래요. 나중에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 7시거든요. 저 7시, 6, 7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지. 집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위아래로 크게 열려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밤에 출근하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하루 중에 가능성이 위로 아래로 가장 열려있는 게 인시고, 오후가 되면 될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 끝나가니까. 이것이 연으로 봐도, 연은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직업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옛날 농부라고 생각하면 인월이 되면 흉년이 질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많은 가능성이 있죠. 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4월이 되면 5월달인 거죠. 양력 5월달 되면 역시 많이 줄어요. 이제 파종도 다 이제 하고 이제 모두 심고 막 그러는데, 오면 이제 그럼 벌써 많이 줄죠. 나중에 6월이 되면 가을이 되는 거죠. 8월이 되면 수확을 하죠. 해서 내 삶의 가능성이 많이 줄고, 여기가 나중에 해월, 자월이 되면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가만히 있어야죠. 1년이 봄에가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가 굉장히 커요. 올해가 잘 될지 올해가 안 될지.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인생으로 놓고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년, 10대, 청소년기, 소년기, 유아기, 영아기. 정말 가능성이 끝도 없죠. 대통령 된대. 꿈이 대통령이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밑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20대가 되면 확 많이 줄죠. 2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벌써 대학교요. 어느 대학, 서울대 나왔든지 아니면 지방대 나왔든지 아니면 뭐 그냥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빨리 취업을 하든지 취업이 안 되든지, 이게 40대가 되면 더 많이 줄어요. 할 수 있는 역량. 50대, 60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이게 나이 든 사람한테 약간 절망적이죠. 내가 70이다, 50대 이후다, 60대다. 이게 이제 새로 이때 사업을 밤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 법칙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예외인 사람도 있죠. 나이 50대부터 해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 50이 넘으면 벌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사업 구상이라든지 뭐 시대에 안 맞는 걸 하려고 자꾸 하는, 농사지면 몰라도 농사도 요즘에 시대에 맞아야죠. 팜 농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해서 스마트 농가를 꾸려 나가야지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그냥 감자 심고 뭐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나중에 수확하는 게 농약값만 많이 들고 나중에 비료값, 농약값이 적지 않나면 다행인. 근데 이게 만약 20대 젊은이가 난 농업할 거예요 라면 정말 많이 열려있죠.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50대가 되면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10대, 20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어른이 되셔야지. 이때는 몰랐지만 10대, 20대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50대가 넘고 나서야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죠. 이 한 생만 놓고 보면 이래요. 한 생만 놓고 보면 10대가 이제 유아기, 영아기 때부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0세부터 6세까지 이거는 인생의 60%, 삶의 60%가 이때 다 정해진다 하죠. 씨앗이 이제 다 어떻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지 행복한 사람이 될지 불행한 사람이 될지 한 60%가 이때 다 정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인시가 되기 전이잖아. 인시도 빠른 인시, 이제 막 3시 반 넘었어. 아직 오늘이 어떻게 될지 아직 일어나지 멀뚱한 상태죠. 0시부터 6세, 7세 이때까지는. 그러나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이때 쌓여지고 이때 정보된 것이 사춘기에도 드러나게 되고 평생을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랑 다르게 인생 이런 패턴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불교죠. 여기서든 내가 상향으로 더 나은 상향으로 이 지지선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불교가 하는 일이죠. 불교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계 다 이렇게 보면 삶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도와 12연기를 얘기하잖아요. 모두 다 나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내가 50세면 이 이상으로 60세면 이상으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나를 성장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찬 게 불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의 정신세계를 개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도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 현상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70대, 60, 50대, 60대, 70대, 80대 정말 뭐 점점 할 변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겠죠. 영의 수렴을 하겠죠. 이제 변수가 거의 사라져. 죽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몸을 가지고.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몸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만 그 전까지 죽으면 몸이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또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50대, 60대, 70대 점점 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이 줄고 맨날 틀에 박힌 듯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라는 건 60대 이후로는 기본적인 이 사람의 성격, 성향, 자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어요. 돈도 관계가 있죠. 돈, 명예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만 더 작용이 큰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원망이 많고 인생 비관하고 막 이렇게 되면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이면 돈이 없어도 그래 요즘엔 동사무소 잘 돼 있고 요즘 목욕탕 잘 돼 있고 전철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다 되더라 이제. 요즘에는 그 불국사가 65세 우대잖아. 65세 우대인데 70세로 바뀌었다네. 불국사 입장은 70세로 바뀌었대. 야 절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짜증이 나. 내가 스님으로서 참 미안하다.
부끄럽다. 아니 65세 하지 그냥 하지. 노인의 기준이 일은 뭐 정년 65세지만 65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70세가 돼야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노인이구나 그렇게 한대요. 그렇다고 입장료 를 때 입장료 혜택을 70세 이후로부터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대요. 올해부터 2022년 각 뭐 전통사찰들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다른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 관람을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뭐 다른데 하는 심지어 서울 전철까지도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한대. 서울 전철은 65세 이상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침에 갔다가 저녁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저쪽 끝에 갔다 또 그러면 이제 야 이것도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70세가 돼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부정적이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 전에는 관계가 많이 중요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게 관계가 30대, 40대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나가면 다 관계죠. 그래서 뭐 관계가 좋은 거하고 연관이 큰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면 관계라는 게 많이 줄어. 관계라는 게 자식도 내가 전화 별로 안 좋아해. 이제 관계가 점점 떨어져. 중요한 건 나 스스로. 나이가 먹을수록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 심지어 다 죽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친한 친구 죽고 배우자 죽고 누구 죽고 이제 죽고 나만 남아. 그래서 더 홀로 서는 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이렇게 행복한 노후, 불행한 노후를 좌우하고 있죠.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참회를 한다는 것이 마음의 부정적인 거를 다 이제 이것들을 소화시켜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는 게 참회잖아요. 발언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고 발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불자들의 노후는 이 죽음, 이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여기면 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고 현대인들은 더 그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의 가능성하고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이 49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49일간 이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어떤 가능성,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이런 것이 또 다른 이번 생에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후에 49일 동안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축생, 소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천을 헤매는 아귀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아수라라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거랑 별세계인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고를 갖는 것과 죽음 후에 새로운 것이 열린다라는 사고를 갖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제 다 살았어. 더 해. 이게 70이 넘으면 약간 부정적이 되면 비관을 하게 돼요. 더 살아봐야 이제 나올 것도 없고 이제 정부에 보조금이 받아가면서 이 몸도 아프고 이게 뭐 이제 근데 우리 불자는 그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정말 대단한 가능성이 정말 대단한 보물 찾기가 시작된다. 여기서는 70이 넘으면 보물 찾기 없어. 그냥 10만 원, 20만 원, 정부에서 주는 30만 원 받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자식 용돈 주면 좋은 거고 안 주면 에이 자식 농사 이러면서 그러는 거고
근데 죽음 이후에는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물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이 보물찾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또 이렇게 그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걸 포기한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죽으면 끝이다.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 49일의 바다에 들어가도 항해를 해서 슉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살았을 때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씨앗이기도 하거든요. 씨앗. 이게 나이가 70, 80, 우리가 겨울에 해월, 자월, 축월, 이게 이제 11월, 12월, 1월이거든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농부가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새끼나 꼬고 마실 가가지고 하투 치고 이러는 거예요. 보면 할 게 없으니까 밤에 음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시간은 씨앗의 시간이다. 씨앗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르다. 이제 오히려 인월 그 봄이 되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가 더 중요한 거네. 근데 씨앗이니까 이건 할 수 없는, 뭘 할 수 없는 시기죠. 나이 70부터 90까지 100세까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씨앗의 시간이다. 씨앗의 시간. 씨앗 관리를, 종자 관리를, 종자 관리를 잘한다. 종자 관리를 잘하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열려있는 49일의 바다. 이때 이 종자가 이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쌓아놓은 종자. 살았을 때는 저거 뭐 하려고 하나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텔레비 보면서 지낼 수 있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남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짓이지?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씨앗을 계속 재련하고 단련해, 종자 개발을 하고 종자 유지를 하고 종자를 더 좋게 하는 게 나무아미타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요. 근데 이게 살았을 때는 모르죠. 종자 개발을 하고 종자 관리하는 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죽음 이후에 49일 동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종자 관리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슉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뭐 우리 삼성과 현대가 빌 게이츠 손자가 되는 거지. 일론 머스크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슝 그래서 좀 더 천상으로 슝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박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겪고, 또 뭐 이렇게 독재 시대를 60년대 70년대 독재 시대를 겪고, 뭐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을 겪고, 뭐 그런 것들을 겪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 이게 참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좋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선진국에 사는 것보다는 참 파란만장한, 아니 그냥 이렇게 부자로 죽지 않고 골방에서 고독사로 뭐 인생에 고생만 잔뜩 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는 골방에 단칸방에 그것도 반지하에 이렇게 살다가 고독사로 했어. 근데 고독사로 있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는 이때다. 여기서는 이번 생은 망했지. 외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다 망했어. 그렇지만 내가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렇게 종자 관리를 잘한 덕에 여기에서 대박 인생이 펼쳐지게 될 수 있죠. 이거는 태어났을 때 얘가 이제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태어나고 나면 많은 게 정해져요. 부모가 일단 정해지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요, 태어나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자기의 나의 자질은 일단은 전생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전생에서 넘어온 게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게 있죠. 부모에게 받은 거. 유전자죠. 유전. 이건 부모에게는 유전인자죠. 나에게 전생에서 넘어온 게 있어. 그리고 이 현생에 현재 환경, 내가 태어났냐, 대한민국 강남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울산에 여기서 태어났냐, 아니면 저기 다른 나라 제3세계에서 태어났느냐, 선진국에서 태어났느냐, 환경, 이게 거의 이게 33%, 33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내 전생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생에 내가 지금 나쁜 일 생기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생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의 것과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영향을 갖는 거죠. 태어났을 때 부모의 유전자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3분의 1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태어난 환경, 뭐 국가적 환경, 그 시대적 환경, 또 뭐 이렇게 환경, 또 지역적 환경,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뭐 교육열이 높은 그런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아이를 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여성가족부가 아니면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좋아져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키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제 훌륭한, 이게 33%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저기 방글라데시 태어났더니 33%가 마이너스. 이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딱 결정이 돼요. 전생은 이제 픽싱이 돼 있는 거고, 부모도 이제 딱 픽싱 돼 있잖아요. 환경 다 픽싱, 태어나는 순간 이것들이 다 결정이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어나기 이전에, 생 이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노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느냐, 종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노후 이전에 그 어떤 종자를 거두어 들었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노후도 참 중요하다. 종자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종자 관리를 해서 생이 높은 생, 낮은 생, 생이 천상의 생, 극락의 생, 아니면 사람으로라도 아주 고귀한 생. 부처님은 고귀한 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고귀한 생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고귀한 생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이셔. 그리고 이제 퇴직도 하셨고, 근데 이제 약간 늦둥이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제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큰 스님도 많이 찾아다니고 선방도 다니고, 정말 뭐 이렇게 대기업 임원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서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랬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두 분이 독실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니까 이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죠.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동국대도 보내고 출가하길 바라니까 이제 동국대도 갔다가 결국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면 대단히 좋은 상태잖아요. 동국대 다녔지, 부모님이 불자지. 근데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 되고 나서 중물이 안 들어. 중물이 안 된다는 말은, 중물이 든다는 말은 일단 발보리심이 일단 기본이거든요. 스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야 되잖아. 일단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가 구도의 마음으로 위법 망구로 내 몸을 입고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님답다 안답다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보리심을 가졌느냐거든. 발보리심을 하면 깨달음 향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불편한 것을 극복해요.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극복해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깨달음을 모든 세포가 향해 다 마음을 가 있는데 다른 게 뭐 하겠어요. 근데 발 버릇이 별로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너무 스님들하고 왜 깨달음을 얻으려면 대중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대중생활을. 여러 사람들이, 스님들이 모여서 같이 수행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수행하는 것을 즐겨 해야 되거든. 그런데 대중생활을 못해. 대중생활 처소에 갔다가 짐 싸고 나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귀영화롭게 살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그래도 존귀하게 살아도 발버리심을 하면 됐을 텐데 이게 좀 부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고 20년이 된 것 같은데 20년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떠돌이 뭐 여기 저래서 저기 기웃기웃 뭐 이렇게 어디 가면 좀 더 편할까 어디 가면 내 마음대로 살을까 뭐 이런 그래서 속복과 속복을 자유롭게 입고 다녀. 이제 남이 볼 때는 승복, 이제 혼자 어디 놀러 다닐 때는 이제 속복, 이제 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본래 부모님이 그러시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류층의 사람들하고 잘 알아. 본인이 상류층 사람 아버지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어디 모임 가가지고 이제 자주 따라가고 출가하기 전에 했었던 거지. 그래서 상류층에 있던 뭐 어디 회장, 어디 원장, 어디 뭐 이런 분들을 알아. 그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총애를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용돈은 그냥 받지. 또 어르신들이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발버릇심을 해서 최소한 발버릇심은 아니더라도 약간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절을 운영하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진다 해도 괜찮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절을 창건해서 뭐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일단 나의 관계잖아요. 백중기도를 해야 되고 또 초파회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법회를 자꾸 하고 순례도 다니고 방생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싫은 거지. 관심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성도했는데 발버리심이 찐 발버리심이 됐으니까 그것이 그 왕자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오히려 득이 됐고, 근데 예수님은 발버리심이 안 되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출가하지 말았어야지. 속세에서 다른 걸 꿈을 꾸면서 다른 것들을 했으셔야죠. 자, 그래서 생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이 많이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많이 결정이 된다. 요즘 이제 백중기도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49일 동안 하는데요. 원래 49제를 지내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금요일 날부터 일을 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일제, 초제, 이제 해서 마지막 계속 목요일마다 쭉 7제까지 49일 동안 지내는 거죠. 이거는 100일 기도를 할 때도 그 시작한 날부터 이제 100일을 치는 거예요. 100일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 그거야. 제를 지내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토요일 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렇지 않고 목요일 하루 땡겨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백중이라는 것은 이제 한거 해제일이거든요. 한거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기간이에요. 스님들은 이렇게 유행을 떠나거나 안거를 하거나 두 가지 생활을 해요. 유행을 떠나다,
안거를 한다. 이 유행은 만행이죠. 돌아다니는 거.